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자들은 모두 침묵을 택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또한 생존이었다. 조선의 역사는 수많은 기록을 남겼지만 어떤 진실은 기록되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워진 것이었다. 오늘 우리가 꺼내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지워진 자리에 관한 것이다. 한 아이가 있었다. 왕의 피를 이어받았고 왕의 손으로 이 세상에 왔으며 결국 왕의 명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래도록 불리지 않았다. 부르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이야기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조선 왕조가 개창된 것은 1392년이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이념. 고려의 불교 대신 유교가 통치의 근간이 되었고 왕은 하늘의 명을 받은 자로서 백성 위에 군림했다. 그러나 왕도 인간이었다. 왕의 자리에 앉은 인간은 때때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했고 때때로 그 권력에 완전히 잠식되었다. 권력이 인간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이 인간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것은 여전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조선의 역대 왕 중에는 성군으로 불린 이도 있었고 폭군으로 기록된 이도 있었다. 그리고 그 어느 쪽으로도 쉽게 분류할 수 없는 왕이 있었다. 그는 학문을 사랑했고 예술을 아꼈으며 신하들과 밤새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같은 사람이 자신의 딸에게는 끝내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왜였을까? 무엇이 한 인간으로 하여금 제 혈육에게 죽음을 명하게 만들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 왕실이라는 공간이 품고 있는 구조적 폭력부터 이해해야 한다. 조선의 왕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엄숙했지만 그 안은 끊임없는 긴장과 경쟁으로 가득 찬 세계였다. 왕비가 있었고 후궁들이 있었으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었다. 적서의 구분은 단순한 신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사의 문제였다. 왕세자 자리를 둘러싼 암투는 궁궐의 공기를 언제나 무겁게 만들었고 그 싸움에서 진 쪽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다. 딸은 비교적 안전한 자리에 있었다. 아들이 아니었으므로 왕위 계승 경쟁에 직접 끼어들 수 없었다. 딸은 결혼을 통해 왕실의 외곽으로 나가고 그 이후의 삶은 조용히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 딸은 달랐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왕에게 위협이 되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는 왕이 감추고 싶었던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 실록에는 출생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 기록은 훗날 손질된 흔적이 역력하다. 누군가가 그 날짜를 흐려놓으려 했고 그녀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불분명하게 남겨놓으려 했다. 역사의 위조는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진다.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만큼, 그러나 진실에 가닿지 못할 만큼. 그녀의 어머니는 후궁이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여인이었지만 그 총애는 영원하지 않았다. 총애가 사라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였다. 왕이 마음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후궁이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후자였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왕은 그 여인을 내쳤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내쳐지는 순간 딸의 운명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어머니의 죄는 자식에게 전가될 수 있었다.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행의 문제였고 때로는 왕의 의지 하나로 결정되는 문제였다. 아버지가 왕이라는 사실이 딸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너무 낭만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왕은 아버지이기 이전의 왕이었다. 그리고 왕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유지였다. 딸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한다. 외모만이 아니라 성격도 그러했다. 총명했고 직설적이었으며 자신의 생각을 감추지 않았다. 그것은 궁궐 밖에서라면 덕목으로 여겨졌을 자질들이었지만 궁궐 안에서는 위험한 자질들이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녀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꺼낼 것인지를 두려워했다. 사건은 어느 봄날 시작되었다. 봄이라고 기록된 것은 실록 때문이 아니다. 후대에 발견된 한 내관의 메모에 봄이라는 글자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메모는 공식 기록이 아니었으므로 수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가 그나마 이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이유다. 그날 딸은 왕을 만났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다. 누가 먼저 만남을 청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만남이 매우 오랜 시간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이 극히 적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왕과 딸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기록하지 말라는 명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만남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자리에 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색 불편으로 알려졌다. 어이가 왔다가 갔고 처방이 내려졌다. 그러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빠르게 악화되었다. 주변에서 간병을 하던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증세가 일반적인 병의 경과와 달랐다. 어떤 이는 음식에서 냄새가 났다고 했고, 어떤 이는 약의 색깔이 이상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그 말을 크게 하지 않았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딸은 결국 죽었다. 공식 기록에는 병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적혀 있다. 나이는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것도 의도적인 생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이를 명확히 하면 그녀가 얼마나 어렸는지가 드러나고, 어렸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의심을 자아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왕실의 딸이 죽었을 때 치러지는 통상적인 예의 절반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후대 학자들은 분석한다. 조문을 온 신하들의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훗날 화근이 될 수 있었으므로 묘는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다. 위치를 아는 사람은 소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수마저 세상을 떠났다. 한때 왕의 딸이 묻힌 자리는 그렇게 잊혔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봉분.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이었다. 왕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결정을 내렸고 계속해서 기록을 남겼으며 계속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갔다. 그의 치세를 평가하는 후대의 시각은 엇갈린다. 어떤 이는 그를 개혁군주라 부르고 어떤 이는 그를 독선적인 군주라 부른다. 그러나 그의 딸에 대해 이야기하는 역사서는 거의 없다. 그 부재 자체가 하나의 증거다. 역사에서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다. 침묵은 선택이다. 누군가가 그 침묵을 선택했고 유지했으며 강요했다. 그 강요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루는 학자는 드물다. 공식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러나 역사는 공식 기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기억, 무심코 남겨진 메모 한 줄, 지워지다가 흐릿하게 남은 문서의 흔적들. 그것들이 모여 우리는 지워진 진실의 윤곽을 그릴 수 있다. 왕이 딸을 죽였다. 이것을 증명하는 한 줄의 직접적인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황은 너무나 명백하게 한 방향을 가리킨다. 만남이 있었고 그 직후 발병이 있었으며 이례적으로 빠른 사망이 있었고 서둘러 마무리된 장례가 있었으며 이후에 완벽한 침묵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맞아떨어지기에는 너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왕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딸이 알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왕이 저지른 어떤 일, 혹은 왕이 숨기고 싶었던 어떤 사실에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딸의 어머니, 즉 총애를 잃은 그 후궁은 내처지기 직전에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목격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왕의 정치적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는 점은 이후의 정황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는 내쳐졌다. 그러나 딸은 궁 안에 남았다. 딸은 어머니에게서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딸은 그것을 발설할 기미를 보였거나 아니면 왕이 그러한 가능성을 우려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조선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도 그 증언들 중 하나다. 그날 봄날의 만남에서 왕은 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사랑한다고 했을까? 미안하다고 했을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만남이 끝난 이후 딸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왕이 그 이후로 딸에 대해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남아있다. 아버지가 자식을 지운다는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생명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다. 존재의 말소. 그것이 왕이 선택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말소는 불가능하다.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지우려 한 흔적, 감추려 한 자국, 그것들이 모여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준다. 조선의 왕실에서 여성의 삶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왕비는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실제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후궁은 총애를 먹고 살았지만 그 총애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었다. 왕녀는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 결혼처가 정해졌고 그 이후의 삶은 남편의 가문에 종속되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태어날지 선택하지 않았다. 왕의 딸로 태어난 것은 행운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된 것도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다. 어머니로부터 전해진 무게였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 그녀는 너무 어렸고 너무 혼자였으며 아버지라고 믿은 사람은 이미 왕으로서의 판단을 먼저 내린 이유였다. 역사는 때때로 너무나 잔인하게 개인을 지워버린다. 특히 권력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을 역사는 쉽게 잊는다. 그들이 살았다는 사실, 숨을 쉬었다는 사실, 두려워했다는 사실, 아팠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공식 기록의 바깥에서 소멸된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 기록이 없더라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다. 그녀는 왕의 딸이었다. 이름 대신 지위로만 불린 그녀. 어머니를 닮았고 총명했으며 직설적이었던 그녀. 봄날 아버지를 만났고 그 이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그녀. 도성 밖 어딘가에 묻혀 수백 년을 홀로 있었던 그녀.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부분일지도 모른다. 왕은 그녀를 지우는 데 성공했다. 이름까지 존재까지. 그러나 그 지움 자체가 증거가 되어 오늘 우리 앞에 남아있다. 지워진 자리의 모양이 곧 그녀의 모양이다. 권력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역사는 수많은 답변을 내놓는다. 법을 만드는 힘, 군대를 움직이는 힘, 세금을 거두는 힘.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권력의 속성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기억을 지배하는 힘.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힘. 왕은 그 힘을 사용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것은 작동했다. 지금 이 순간 그 작동이 멈춘다. 그녀는 살았다. 그녀는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녀는 아팠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아버지가 자신을 살려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오래도록 말을 잃는다. 조선은 오래전에 사라진 나라다. 왕도, 신하도, 궁궐도,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이미 흙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구조,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진실을 지우고 침묵을 강요하는 메커니즘,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꺼낸다. 수백 년 전의 일이지만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 앞에 침묵을 강요받은 누군가의 이야기, 존재가 지워진 누군가의 이야기, 진실을 말하려다 사라진 누군가의 이야기.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워진 자리를 응시하는 것이다. 그 응시가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왕의 명으로 사라진 딸.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말하면 죽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수백 년이 지나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말한다. 그녀는 있었다. 그녀는 살았다. 그리고 그녀는 기억받아야 한다.